그리고 너는 그대로 혼자 나가서 다시는 못 들어오고 이곳에서의 기억도 전부 잊어버렸겠지. 다시 못 들어올 건 짐작했지만 기억이 다 사라지는 것까진 정말이었나? 저는 혜나 씨가 탈출하지 못하더라도 언제까지 여기서 찾아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언제까지나? 혜나 씨가 차갑게 말했다. 네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바깥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계속 여길 찾아올까? 이런 화상이나 다름없는 세계에?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게 되면, 크게 다쳐서 못 움직이게 되면, 바깥에서 더 소중한 사람이 생기면, 그래도 계속 찾아올 수 있을까? 전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넌 찾아오겠지. 그런데 그럼 네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게 그걸 강요할 자격은 없어. 야, 내가 가장 두려웠던 건 네가 떠나버리는 게 아니야. 더 이상 여기 오고 싶지 않게 되어버린 네가 의무적으로 참아내면서 그러고도 나한테 계속 오는 거였어. 네가 그러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그것만은 싫어. 영원한 건 없다고 말했던 현아 씨의 말이 떠오른다. 여길 오느냐 마느냐로 현아 씨를 압박하는 짓은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걸 현아 씨 탈출 후로 미뤄뒀다. 하지만 탈출할 수 없다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지금의 감정이 묻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행동은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지만 감정만은. 그러니까 널 가장 사랑했던 모습 그대로 기억할 수 있는 지금 가장 행복한 결말인 것처럼 말해주면서 꿈에서 깨어나게 해주고 싶었어. 그뿐이야. 정말로 그뿐. 현아 씨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슬펐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현아 씨는 돌아갈 수 없는, 나만이 돌아갈 수 있는 출구. 현아 씨, 이제 알고 싶은 건 전부 알았지? 잠깐만요. 가. 시간이 많이 늦었어. 가면 못 돌아옵니다. 이걸로 마지막이라면 최대한 오래. 어서 가! 자정 지나기 전에! 내 결심 변하기 전에! 현아 씨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울고 있다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혼자서는 안 갑니다. 방법을 찾을 때까지 여기 있을게요.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르는 사람인지 봤잖아! 상관없습니다. 모르겠어? 지금도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데! 현아 씨가 나이프를 꺼냈다. 내게 겨눈다. 현아 씨, 지금 현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이대로 널 보내는 게 너무나도 싫어서, 하지만 보내줘야만 하니까 그럼 널 조금만 잘라내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하는 걸 필사적으로 억누르고 있어. 그건 조금 무서운데? 네가 처음으로 여기 다시 왔을 때도 겨우 참고 보내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다. 기억나? 이쪽 세계로 처음 들어왔던 그날, 현아 씨는 나를 바로 내보냈다. 그때는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라도 하는 일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게 거짓말이란 걸 안다. 현아 씨가 나를 무리해서라도 돌려보내버렸던 이유는 내게 나이프를 들이대다가 뭔가를 찾는 듯이 해소하려 하던 현아 씨. 날 탈출시키는 내내 왠지 모르게 내 손목을 매만지다 현아 씨. 왜 때려 보이냐? 그런 거였나? 그때는 내가 돌아올 줄 몰랐으니까, 그대로 완전히 가버릴 줄 알았으니까 잘나서 보관하고 싶었던 걸까? 하지만 결국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
나는 혼자 돌아갈 순 없다. 이거 애초에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 이 게임시. 혼자선 안 갑니다. 소모같이 든 뭐든 진짜 자를 수 있으면 잘라보시죠. 야, 현아씨에게로 오히려 다가섰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는 현아씨. 생각만이라면 누가 못해요? 현아씨가 정말로 제게 상처를 입힌 적이 있긴 합니까? 많잖아. 많죠. 하지만 위험한 수준인 건 없었습니다. 현아씨의 어깨를 끌어당겨 안았다.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내가 살짝 다치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어하던 걱정투성이 누나가 허세는. 지난번에도 말했죠. 현아씨가 나갈 수 없어도 영혼의 이곳에 갇혀있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현아씨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다. 내 가슴팍에 손을 얹는다. 일단 오늘은 좀 쉬세요. 그렇게 잊고 싶어했던 과거를 직접 보셨잖아요. 일단 병실로 내려가서. 야, 그때 현아씨가 내 소매를 붙잡았다. 현아씨? 어딘가 나른해 보이는 현아씨. 어깨가 축 처져 있다. 왜? 그럼 지금 안 돌아가는 걸 선택하는 거구나. 네, 그야. 마지막 기회였는데. 잠깐만, 왜 갑자기 공포로 잠깐만. 현아씨 잠깐만, 이상한데? 현아씨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한다. 네? 그러면 안 돼. 안 되는데. 나 정말로 참고 참아서 겨우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안 돌아가는 걸 선택해버렸구나. 그렇구나. 현아씨? 미안해. 붙잡을게. 머리카락이 가려 얼굴이 보이지 않는 현아씨. 어쩐지 평소와 전혀 다른 목소리 톤이었다. 무슨 연기라도 하는 것 같은. 아, 설마 붙잡다뇨? 내가 영원히 같이 있어달라고 해도 너는 그럴 수 없어. 너의 세계에는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걸. 현아씨의 말은 내게 하는 것 같지가 않았다. 마치 혼자서 생각하는 걸 모조리 말로 꺼내고 있는 것처럼 섬뜩하게 중얼거렸다. 내가 정말로 얼마나 참았다고 생각해? 언제라도 몇 번이고 단 한순간도 널 붙잡아버리는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어. 현아씨. 그런데 지금 이러기야? 지금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 진짜. 모든 걸 참아내고 널 보내려 했는데도 이렇게 잡혀주는 거구나. 갑자기 얀데레 컨셉이 된 것 같은 이 분위기 뭐냐? 현아씨가 고개를 들었다. 활짝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은 방금 전까지 흐느꼈던 게 거짓말처럼 너무나도 맑아서 섬뜩하기까지 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붙잡다뇨. 참고 있었다니. 그게 대체. 야, 네. 나 예쁘지? 갑자기 빨간 마스크. 갑자기 당연한 걸 왜 물으시죠? 너한테 그런 생각을 들게 할 정도로 예뻐? 현아씨? 현아씨가 내 손을 잡아서 자신의 가슴팍으로 끌어갔다. 잠깐! 뭐가 어떻게 된 걸까? 지금 이런 쪽으로 갈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그거 알아? 현아씨가 그늘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얼마나 자주 보고 있는지
상대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던데 사실은 다 알거든? 이쪽도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다면 더더욱 모를 수가 없어. 네가 어딜 보고 있든 나는 네 시선을 보고 있으니까. 헤나 씨가 내 귀에 입을 가까이 가져왔다. 헤나 씨의 낮은 체온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따뜻한 숨결이 귀를 간지럽혔다. 헤나 씨의 목소리가 감미롭게 하지만 섬뜩하게 귓가를 울렸다. 지난번 너희 집에서 내가 노골적으로 유혹했을 때 내가 무서워한다는 걸 눈치채고 너는 참아냈지만 내가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상상도 못했을 거야. 헤나 씨가 위험할 정도로 요염하게 날 바라봤다. 이 사람은 눈빛만으로도 사람을... 그러면 지금은 어때? 탈출할 때까지 참겠다고 했지? 내가 영원히 나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지금도 참을 수 있어? 헤나 씨가 내게 안겼다. 까치발을 들고 내게 얼굴을 가까이 한다. 어때? 그 눈은 지금까지 현아 씨와 어떤 키스를 했을 때보다도 끝없이 흐려져 있었다. 현아 씨, 뭐가 목적입니까? 난 참을 수 있냐고 물었는데 전에 내가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몰아붙여주고 있다. 다만 상황의 분위기가 너무 다르잖아. 어떻게든 머릿속을 다잡았다. 지금의 저는 당신이 유리와 동일 인물이란 걸 압니다. 그러니까 같은 행동을 할 때도 있겠지. 같이 떨어지고 싶으세요? 잊어버릴 수 있게 부숴달라는 겁니까? 하지만 넌 운동도 잘하고 머리도 좋은걸. 과대평가가 심한데. 언젠가 반드시 내 손을 벗어나 도망칠 거야. 그건... 그럼 난 다시 혼자가 돼. 아까부터 논리가 엉망진창이잖아요. 현아씨답지 않음. 그래, 역시 현아씨답지 않아. 이건... 현아씨가 내 멱살을 잡아당겼다. 얼굴이 바로 앞에 있다. 우비도 유리도 나 자신을 몇 번이고 전란해봐도 혼자는 혼자였어. 하지만 아이가 있으면 둘이잖아. 현아씨! 정신 차려! 현아씨를 밀어냈다. 의외로 쉽게 밀려나는 현아씨. 지금 현아씨는 충격을 많이 받아서 제대로 된 판단이... 미안해. 이것도 나야. 우비와 유리처럼 그런 짓까지 해가면서 널 강제로 붙잡는 이런 나도 현아야. 현아씨가 부서질 듯이 미소 지었다. 야, 네, 자기야. 네. 정말로 날 사랑해? 물론입니다. 이런 짓을 하는 나까지? 생각보다 더 제 취향이신... 잠깐만, 씨. 아니, 몰라. 다만 지금은... 겁나 웃기네. 지금은 정신 좀 차립시다. 자세를 잡았다. 신중하게 압박해 들어간다. 일단은 갑자기 뭔가 하면 할수록 이 주인공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지. 일단 현아씨를 제 앞에서 진정시킬 수밖에 없다. 현아씨를 팰 수 있냐던 유리의 말이 떠오른다. 때리지 않고 제압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현아씨는... 자정이네. 그런 말을 했고 순간 마치 방울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세상 전체가 흔들린다. 무너진 건물도, 어두운 하늘도, 갈라진 바닥도. 구름이 사라졌다. 그 자리를 눈이 대신하고 있으니까. 저 하늘에서 바로 여기까지 얼마나 넓게 멀리 펼쳐져 있는지 알 수도 없다. 거대한 눈, 마치 세상 그 자체만큼 거대한 누군가가 저편에서 얼굴을 딱 떼고 내려다보듯이. 눈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주변 하늘 전체가 눈. 오씨 뭐야, 그 거대한 동공이 나를 응시하고 있다. 약간 그 저거 생긴 게 그 메이플 스토리 보스 중에 하나 약간 비슷한 거 있는데 그거 닮았는데? 그 아래 거대한 무언가가 있었다. 병원 건물을 거대한 손이 움켜쥐었다. 그렇구나. 저 멀리서 지나가던 이 거대한 뭔가는 목이 달린 네 발 동물이 아니라 손바닥이었나 보다. 저것들이랑 싸울 일은 없다고 했었는데 저게 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세계 그 자체. 해나 씨가 날 내려다보며 말했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그저 모든 걸 완전히 망각시키기만 하던 개념. 그리고 이젠 내 심상대로 변해버린 이곳을 이 모습대로 유지시키는 존재. 전에 부끄러워하시더니 사실은 그런 표현 좋아하시죠? 내가 이거 그 피 묻은 발을 걔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색깔이? 그랬구나. 해나 씨가 밤만 되면 그렇게까지 날 돌보는 이유가 저거였어. 세계의 꿈이라고 하는 부자연스러운 형태를 저것들이 계속 유지시키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개념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아마도 자정 이후에. 어때? 아직도 내가 좋아? 해나 씨가 웃으면서 말했고, 이대로 잡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잠깐 생각했을 정도로요. 사랑해. 안 잡혀 드릴 거지만. 나도 웃으면서 대답하며 생수병을 집어들었다. 눈곱만 치도 포기할 생각은 없었고, 그저 해나 씨의 서툰 연기가 너무 귀여웠으니까. 기었다. 기었다. 그저 바닥을 기었다. 비를 맞으면서 기었다. 녹아내리고 며칠은 지난 기분인데 민달팽이처럼 느리다. 하지만 기었다.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와라, 제발. 너라면 어딘지 알 거 아니야. 그 모가지만 남아있는 그 가짜 난가? 뭐, 그녀의 세계 됐다. 이제 마지막인가 보네 진짜로 에피소드. 그녀의 세계. 하늘 전체가 떨어져 내린다면 피할 곳이 있을까? 거대한 손이 날 노리고 달려든다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냥 세상 전체를 덮여버리는 것처럼 거대한 어둠이 내려온다. 어디로 가도 피할 곳은 없었다. 그저 하늘로부터 도망치듯 건물 계단을 뛰어내려갈 뿐. 어둠이 옥상을 후려쳤나 보다. 건물 전체가 거대하게 울리는 것이 느껴졌다. 단숨에 건물째 짜부러지는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파괴된 일부분에 그쳤다. 하지만 하늘에 떠있던 눈이 순간적으로 타오르는가 싶더니 건물 전체 유리창이나 거울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그렇게 테러를 처단한 채 어둠이 상냥하게 건물 전체를 뒤덮어온다. 조심해. 널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가능하면. 하나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계단 밖 창문으로 거대한 눈이 떠있는 게 계속 보였다. 단 한순간도 날 놓치지 않겠다는 것처럼 깜빡이지 않고 나를 응시한다. 작은 벌레가 기어가는 걸 내려다보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달리고 구르고 구석에 숨어도 창공에서 내려다보는 시야에겐 우스울 뿐. 지금 이 세계 안에서
도망치는 게 의미가 있나? 꽤 많은 층을 내려왔지만 바로 위 천장이 으스러지는 게 보였다. 계단이 남아있질 않아. 가지 말라니까? 이리 와. 달려드는 검은 것들 받아치지 않고 잡아당겨 잡아뜨린다. 너무 많은 수가 뒤엉켜 있었던지라 밀려오는 힘 그대로 와르르 무너진다. 고개라도 부리는 것처럼 넘어진 검은 것들을 마구 짓밟으며 계속 도망쳤다. 잊혀져가는 사람의 감정들. 구조가 인간과 같다는 걸 알고 있으면 두려울 건 없다. 갈라진 구멍을 막고 있는 놈을 발로 차 밀어내버리고 다시 아래로. 한참이 허공에서 부서져 나간 건물이 실행 취소 버튼이라 누른 것처럼 복구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신경 써서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았던 인위적인 경치. 그래, 자정이면 저놈들이 이 세계를 부수고 재구축하는 거야. 원래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저 사라지는 것들이 파괴될 뿐인 세계. 헤나 씨의 심상을 인식해 형태를 갖게 된 거니까. 내게 이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단 말이지. 아씨! 반대편 계단을 한동안 내려가다가 박살난 벽 구멍 앞에서 허리를 찼다. 유일한 통로로 가로막고 있는 가짜문. 잘 보이라는 것처럼 빨간 손자국이 찍혀있다. 뒤쪽은 이미 검은 걸로 가득 메워져 간다. 반대편은 이미 완전히 무너져 까마득한 바닥이 보이고 있었다. 하늘 위에는 끝없는 어둠. 앞은 들어가면 사라지는 가짜문. 그리고 오른쪽에 무너진 벽 너머는 그냥 바닥까지 통하는 낭떠러지. 5층? 6층? 그냥 뛰어내릴 경우 아마도 사망. 운 좋아도 반신불수. 찾았다. 미치겠다. 헤라스를 태운 거대한 손이 뚫린 천장을 뒤덮었다. 하늘에 뜬 눈이 거기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다. 도망가지 말라니까. 그러다 다치면 어떡해? 그 소리 잡혀도 다칠 것 같은데요? 아니야. 정말 소중하게 붙잡을 거야. 도망가지 못할 정도로만. 과거를 재현하던 우기나 갈대 기생물 정도 만들어내던 유리랑은 그냥 차원이 다르다. 이곳에서의 현아씨는 실이나 마찬가지인가? 그러고 싶어요? 아니. 하지만 놓치는 것보단 낫겠지? 타협을 너무 하시네요. 응. 그만 포기하지 않을래? 평소의 현아씨와는 목소리 톤도 빠르기도 말투도 다소 다르다. 마치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 현아씨의 의도가 얽히긴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걸 말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어둠이 내뻗어진다. 몸을 굴려 피했더니 등 뒤에 있던 벽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 마치 그쪽으로 도망가라는 것 같은 뻔한 통로. 어디 테스트해볼까? 어디가? 통로를 무시하고 무너진 창문 너머 절벽으로 몸을 날려 가스배관에 매달렸다. 아이고, 상상만 해본 건데. 거의 떨어지다시피 배관을 타고 내려갔다. 하늘 위의 눈이 다시 나를 응시했다. 폭발하듯 무너지는 건물 윗부분. 배관이 떨어져 나오면서 크게 기운다. 안 돼! 충격에 대비하며 강하게 매달리고 떨어져 나가던 배관이 반대편 건물의 벽에 걸렸다. 내 바로 아래로 뻗어오는 어둠. 당장 움켜쥘 것처럼 휘감아오는 것을 무시하고서 옆 건물 창문으로 몸을 날렸다. 이미 깨질던 창문인데도 파편에 걸려서 아프다. 아파할 시간도 없겠지만 거대하게 후려쳐지는 어둠이 끝없이 쫓아온다. 간신히 1층으로 뻗어나오자마자 건물이 박살나는 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당연히 떨어져 내려야 할 건물 파편들이 보이지 않는데? 위에서 날 덮쳐들어 오는 거대한 선. 파편에 거기 가려진 모양이다.
단숨에 감춰지지 않도록 골목을 달렸다. 테스트 2개. 전부 반응해 주시네. 여유가 없거나 그만큼 필사적이거나. 하지만 내가 확신을 가지려면 전부 놀고 쪽의 확인이 필요했다. 지하나 맨홀은 당연히 열리지 않는다. 트인 곳으로 나가는 순간 잡힌다. 그러면 그나마 덜 무너진 건물의 문에 박차고 들어가려는 순간 하늘에 있던 눈이 또다시 날 봤다. 이미 열어버린 문에 붉은 손자국이 생겨나서 어이 눈 뭐야 이거. 이런. 문 안으로 팔이 빨려 들어간다. 끌려 들어가면 거대한 손이 건물 전체에 후려친다. 문짝과 함께 반대편 먼 곳까지 날려간다. 전신이 아파. 그래도 부러진 곳은 없나? 여기 있다 현아. 헬라 씨의 얼굴은 거리가 멀어서 보이지 않았지만 머리카락이 가려져 있는 듯했다. 의도치 않은 세번 테스트까지 반응. 아마도 내가 생각한 게 맞아. 하늘에서 보고 있는 눈의 시선을 피해 건물을 무너뜨리며 공간을 메어나가는 검은 손을 피해 최대한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며 도망친다. 계속 이럴 거야? 누가 할 소린데요? 하늘에 뜬 두 눈을 가리는 손의 움직임. 크게 덮쳐온 듯 하지만 사실 테러를 뚫어주고 떨어지는 파편을 막아냈으며 건물에서 떨어질 땐 움켜쥐는 척을 하며 아래쪽을 받치려 했다. 방금 전엔 아예 가짜 문에 빨려 들어갈 뻔한 걸 쳐서 밀어냈어. 애초에 저렇게 거대한 것이 고작 사람 하나 못 잡을 이유가 없다. 죽이려 들기는커녕 오히려 도와주면서 어딘가로 몰아가고 있다. 중요한 건 그 말을 하는 목적이지. 안 그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할 수 있어. 어디까지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해? 헬라 씨의 무서운 이야기를 선택한 연기를 누구보다 가까운 곳부터 셀 수 없이 들어왔다.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다. 무너지는 건물의 방향, 거대하게 피어오르는 먼지, 하늘에 뜬 눈물을 계속 가리는 것처럼 덮어가는 어둠. 그 중심에 헬라 씨. 얼핏 무질서해 보이는 수많은 잔해 사이엔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나갈 만한 틈이 있었고, 그 끝에는 건물에서 떨어져 나오는 엘리베이터와 뻔하게 빛나고 있는 탈출구가 보였다. 관계의 창것 같은 표준 연기 너머로 감출 수 없는 슬픔, 아쉬움, 상실감, 감정을 죽일 수 없으니까 말이 줄고 침묵으로 일궈난다. 그런가? 현아씨. 파편을 피하고 작은 새길로 내달리면서 내 머릿속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 하나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현아씨가 연기까지 해가면서 날 몰아붙이다가 실수로 놓치는 형태를 취하려는 것까지는 이해했다. 탈출시키려면 내 의지로 나가야만 하니까. 하지만 이유가 그것뿐이라기엔 상황이 지나치게 걱정해. 거창해. 글이 안 보이니까 화면 가려지니까 아우. 저게 나 말고 또 다른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방향을 틀었다. 잠깐! 어디로 가는 거야? 탈출과는 다른 엉뚱한 방향. 도망칠 수 있기는커녕 보나마나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 거기에 도달하자마자 달리는 걸 멈췄다. 숨을 돌리고 현아씨를, 손을, 하늘에 떠있는 거대한 눈을 마주봤다. 거대한 눈이 빛났다. 바로 옆에 있던 건물 하나가 내 쪽으로 무너졌다. 야! 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피하지도 않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고 몸을 날리지도 않았다. 그냥 웃었다. 너 지금 이 바보! 무너지는 건물을 받쳐내는 거대한 손. 하나씨는 당장이라도 울 것처럼 일그러진 표정이었다. 저 눈이 날 보지 않게 하려는 행동을 계속해왔던 현아씨. 사라져버린 우비와 왼팔의 위압감. 저 눈이 날 보지 못하도록 희미했던 내 방창문. 현아씨가 하필 지금 내 모든 기억을 지우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내보내려는 이유. 그리고
아직은 지킬 수 있다고 했던 그 말. 이제야 확실해졌네. 진짜 그러게 서툰 연기를 왜 합니까? 진짜로 지켜봤을 땐 훨씬 무서웠는데. 나는 무너지는 건물을 밀어버리는 거대한 손을 가리켰다. 이 손은 헤나시 의사대로 움직이는 거겠지만 하늘에 떠있는 거대한 눈을 가리켰다. 저 눈은 아니죠. 원래 형태를 갖지 않는 이곳을 지금의 모습대로 유지시키고자 하는 시스템 그 자체. 그냥 천천히 말해야겠다. 고비는 사라졌습니다. 유리는 나가려고 하면 사라지죠. 그리고 지금의 저는 걔들이 전부 현아씨라는 사실을 알아요. 여기서 조금 억지스럽게 추측해보면 꽤 무서운 결론이 나옵니다. 말하지 마. 현아씨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저 눈은 그 이후에도 세계를 유지하기 위한 스페어로서 절 붙잡으려 든다는 거죠. 그만둬. 아마도 저 눈은 내가 들어온 바로 그날부터 매일 자정 이후에 날 찾고 있었다. 이 세계가 헤나씨의 심상을 토대로 구성되었다 해도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지 않다. 애초에 나갈 수도 없는 시점에서 강제성을 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 전 이미 그냥 나가서는 도망칠 수도 없네요. 자꾸 일어나면 멋대로 이쪽 세계에 들어와 있곤 하니까. 방을 옮긴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겠지. 난 이미 저 눈에게 언제라도 끌려갈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내 기억을 지워서 돌려보낼 필요가 있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쪽 세계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저 눈이 직접 나서서 날 잡기 전에 집착하다 실수로 놓치는 척을 하면서 헤라 씨는 그걸 알면서도 왜 도망치지 않는 거야? 그걸 알면 어떻게 저만 도망갑니까? 본 적 없을 정도로 감정을 드러내며 내게 소리 질렀고 거대한 눈이 어느샌가 바로 위쪽에 있었다. 밤하늘에 덧칠하는 것처럼 어둠이 깔린다. 손자국이 찍힌 가짜 문과 누구인지 모를 거대한 사람의 얼굴들이 내 주변을 메어갔고 그것들 하나하나가 마치 피 묻은 발이 떠오르는 기다란 촉수로 하늘 위에 뜬 눈과 연결되어 있었다. 거대한 손이 움직여 한순간 어둠을 쓸어버렸지만 하늘에 떠있는 눈이 번뜩이자 손의 움직임이 굳어버렸다. 검은 것들이 내게 달려들었다. 손대지 마! 마치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좌우로 밀려나가는 검은 것들. 하지만 그러고도 헤나씨를 피해서 날 잡으려는 것처럼 공간에 가득 채워갔다. 이것들은 나한텐 접근 못해. 다치게 했다간 이 세계가 사라질지도 모르니까. 다행이네요. 근데 넌 아니야. 들켜버린 이상 내가 언제까지고 막아줄 순 없어. 너 이러다간 붙잡혀서 교체형 배터리 신세라도 된단 말입니까? 저랑 영원히 갇혀도 괜찮으시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함께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럼 내가 사라진 다음엔? 그 다음엔 어쩔 거야? 영원히 혼자가 되는 거란 말이야. 어째 애인보다는 부모 마음이다. 네가 이쪽 세계로 온 건 전부 나 때문이잖아. 네가 위험해질 걸 알면서도 도저히 놓아주질 못했어. 하지만 이제 다 끝났으니까 둘 중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잖아. 함께 갇히거나 너만이라도 돌아가거나. 현아야, 거짓말하지 마. 접근해오는 검은 것들을 몇 마리를 쳐버리면서 헤나씨를 똑바로 마주봤다. 그래서 저만 도망치게 하시겠다? 그게 진짜로 현아씨가 원한 겁니까? 도움을 청할 거면 제대로 하셔야죠. 사람이 왜 이렇게 서툽니까? 이제 딱 봐도 마지막이잖아요. 제발 까놓고 말합시다. 야! 소원이 뭐예요? 뭘 원합니까? 진짜 하고 싶은 게 뭔데요?
해나 씨가 내 얼굴을 보고 체념한 것처럼 살짝 웃더니 원래 세계로 돌아가고 싶어. 너랑 같이 매달리듯이 안 된다는 걸 안다는 듯이 돌아가서 평범하게 손잡고 평범하게 안고 평범하게 속삭이고 데이트하고 여행 가고 언제까지나 함께하고 해서 같이 웃고 싶었어. 그렇게 울면서 하지만 어떻게 해나 씨는 고개를 떨궜다. 하늘에 뜬 눈으로부터 내려온 검은 물줄이 세상을 메워간다. 해나 씨만 남기고 내 주변을 둘러싸면서 도망칠 곳 하나 없이 모든 것을 가둬버린다. 나는 어쩌긴요. 까짓 거 해봅시다. 뭐? 도망치는 와중에도 절대 놓치지 않았던 생수병의 뚜껑을 열어 바닥에 뿌렸다. 수면에 비친 세상은 무너진 병원 건물이 아니라 오래되고 낡은 학교의 모습이었고, 그 너머에서는 스마트폰의 라이트가 다급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기다려요. 반드시 데리러 올 테니까. 파도처럼 밀려드는 검은 것들을 피해 나는 다시 한번 한계점을 넘었고, 검은 것들은 순식간에 표적을 잃고 사방으로 터져갔다. 현아 씨는 부탁이니까 다치지 마. 마지막까지 내 걱정만 하고 있었다. 네, 누나. 근데 누나 언제 끝나요? 그때 이후로 비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다. 안개는 점점 짙어져 정말로 아무도 없어진 세상을 조금씩 지어가고 있다. 빨간 비옷 소녀도, 과거를 보여주던 검은 그림자도, 그 안에서 끊임없이 활개치던 피 묻은 발도 이젠 아무도 없다. 완전히 부서진 간판역, 덩그러니 놓여있는 내 머리만이 그런 세상을 지켜보고 있었다. 빗줄기가 아프다. 맞을 때마다 내가 희미해져 간다.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기다렸다고? 뭘? 없어져야 할 것, 사라져야 할 것. 나도 진작에 그들과 함께 가도록 되어 있었다. 그저 무리하게, 소중하게 구멍 뚫린 병에서 새어나오는 물을 자그마한 손바닥으로 막아보려는 것처럼 정말 필사적인 마음으로 붙잡고 있었을 뿐. 이제 그렇게 잡아두던 아이가 없어졌으니 내가 급격하게 사라지는 것도 이상할 게 없다. 뭔가 알 수 없는 아쉬움을 뒤로하면서 비에 씻겨 사라져갈 운명을 받아들이려는 그 순간, 누군가가 내게 비옷을 씌워줬다. 누굴까요? 뭔가 거대한 것이 뚫고 들어오는 듯이 학교 전체가 크게 흔들리다가 유리가 바닥에 고여있던 물을 모조리 없애버리자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저거 이쪽으로는 못 넘어오는 거야? 완전히는 아니에요. 귀여운 유리 등장. 당분간은 괜찮겠지만 식은땀을 흘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쉰 유리는 살짝 비틀거리면서 내 쪽으로 다가오더니 오빠, 응? 떨리는 손을 뻗어 아니 진짜로 뒤지고 싶어요? 내 멱살을 잡아내렸다. 걱정 마, 안 다쳤어. 오빠가 쳐돌아가지고 그딴 소리부터 나오네. 방금 어떻게 될 뻔했는지 알기나 해요? 뒤질 뻔하긴 했는데 하고 사람이 찌개질 뻔했잖아요. 벌레 새끼처럼. 아니 뭐 그렇게까진. 어떻게 그렇게 태연해요? 무섭지도 않아요? 멱살을 잡아당기던 유리의 손에서 천천히 힘이 빠지더니 쓰러지듯이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어깨를 덜덜 떨면서 흐느끼고 있다. 미안해. 많이 놀랐어? 거울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오빠 그렇게 됐으면 진짜 괜찮아. 걱정 마. 응? 아니 그런 게 쫓아오면 내 가슴팍을 퍽퍽 때리는 유리. 근데 이거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니야. 이거 채찍질 아니야. 이거 소리가? 효과하면 채찍질인데 이거? 비굴하게 쭈그리든지 바로 도망갔어야죠. 뭘 당당하게 추리하고 앉았어 진짜. 그래도 확인해야 했어. 그 순간이 아니라면 진상을 추궁할 기회가 없었다. 잔뜩 헝클어진 단발곱슬을 살짝 안고서 토닥여줬다. 유리의 하얀 옷에 빨간 게 묻어나왔다. 손을 펴보니 파편 조각에 베인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살짝 몸을 확인해봤다. 잔상처가 많네. 안 다쳤다면서요. 조금이나마 울음을 그친 유리가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또 거짓말하고. 미안. 내 옷에 피 묻히지 마요. 이미 묻었어. 미친데. 안아줬던 팔을 풀자 유리가 살짝 뒤로 물러났지만 한쪽 손은 여전히 내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다. 걱정 가득한 눈으로 내 손을 살피고 있다. 말이랑 행동이 다르잖아. 저 눈빛은 마치. 말없이 복도벽에 등을 대고 바닥에 앉았다. 내 옆에 딱 붙어앉는 유리. 손. 응? 손 이리 내놔요. 됐어. 지금 급하잖아. 계속 그렇게 피 흘리고 있으려고요? 잔말 말고 손. 온몸으로 내 팔을 잡아당겨 끌고 가는 유리. 상처를 가까이서 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면서 내 얼굴을 바라봤다. 안 아파요? 듣고 보니 아픈 것 같네. 이 오빠 진짜. 어디서 붕대 같은 걸 꺼내서 내 손을 몇 번 감았다. 자기 몸을 감아놨던 건 아니겠지? 피 멈추게 꽉 쥐고 있어요. 아야. 그 덩치를 해가지고 사람 걱정이나 시키고. 아이고. 붕대가 점점 빨간색으로 물들어가는 걸 본다. 붙잡혀서 예비 배터리가 되는 거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건가? 내 손을 돌려주지 않은 채 한참 동안 꼭 붙잡고 있는 유리. 유리랑은 그다지 겪어보지 못했던 미묘한 분위기에 약간 말을 잇지 못하다가 뭐요? 왜 그렇게 봐요? 꼬와요? 치료해주니까 갑자기 이뻐 보이나? 시선을 못 견딘 유리가 되게 띠껍게 굴어서 괜찮아? 많이 혼란스러워? 네? 살짝 한숨을 내쉬고서 그렇게 말을 걸었다. 아니 저기요. 괜찮냐는 말은 네가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빠 꼬라지가 지금. 어차피 다 엿들었을 거 아니야. 네가 누군지. 유리가 내 팔을 세게 껴안았다. 아플 정도로. 아야! 잠깐 말을 잇고 내 눈만 보던 유리는 살짝 도망치듯이 시선을 피하더니 다쳤으면서 그런 거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웃겨 진짜. 내게 표정을 보여주지 않은 채로 쏘아붙었다. 그럼 멀쩡하냐? 그냥 그래요. 듣는 순간에 아 그렇구나 하고 납득해버렸거든. 별 충격도 안 받았죠. 사실이라서 그런가 봐. 원래는 놀란 척하고 위로받으려고 했는데 오빠가 다쳤길래 그만뒀어요. 고맙죠? 응, 고마워. 활짝 웃으며 대답하자
간신히 표정을 관리한 듯한 유리가 다시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손도 놔주지 않는다. 그래서 뭐 어쩔 거예요? 응? 저 거대 눈깔이랑 싸울 거예요? 아니, 나는 못 이기지, 저건. 그렇게 폼 잡고 기다리라고 해놓고 대책이 없어요? 생각한 게 있긴 한데 어? 나도 말하면서 정리해야 해. 유리의 태도를 보건대 여기까지 어둠에 잠시 당하려면 시간이 걸린 것 같지만 그래도 시간을 끌고 싶지는 않다. 놈들이 현아 씨에게 직접 손을 댈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어도 현아 씨가 강제로 잡혀있다고 생각하니 미칠 것 같다. 너 이쪽 세계로 온 원인이 된 기억에 짐작 가는 거 없어? 사라져버려서 그 언니가 못 나간다는 그거 말이죠? 원래 우비한테 있었다던. 응. 아직도 그 언니나 우비라는 표현을 쓰는 유리. 전부 자신인데. 혹시 내가 그 기억이 아닌가 하는 거라면 완전히 틀렸어요. 난 그렇게 중요한 기억이 아니니까. 유리의 단발 곱슬이 어쩐지 축 늘어진 것 같다. 일단 이동하면서 얘기하자. 계속 앉아있을 순 없으니까. 왜? 다급하게 날 붙잡으려다 내가 일어나서 살짝 점프했더니 허공만 휘젓는 유리. 아니, 왜 그렇게 서둘러요? 좀 여유롭게 쉬어도 되거든요? 한동안은. 가자. 응? 내 쪽으로 한 손을 들어 올리는 유리. 아주 잠깐 유리의 등 뒤로 검은 그림자가 피어오른 듯 했다가 네. 유리가 고개를 푹 숙이자 사라져버렸다. 이런 면도 똑같네. 애초에 세계의 중심이 병원이라는 것부터가 이상했어. 네? 유리의 보폭에 맞춰 복도로 이동하면서 하나씩 정리해봤다. 유리는 내 다친 손을 꼭 붙잡고서 따라오고 있다. 본인이라는 의지가 어디까지나 현아 씨에게 있는 거잖아. 그럼 중심이 되는 건 비오는 세계여야 하는 거 아니야? 가장 오래된 기억이니까. 아니, 뭐 우비가 커서 된 게 그 언니니까요. 그리고 나도 크면. 살짝 부들거리며 몸을 떠는 유리. 비오는 세계에서의 마지막 기억은 경찰이 들닥쳐 거기 있는 놈들을 모두를 체포하는 것. 그때 우비... 어린 현아 씨는 크게 다친 상태였으니까 병원으로 이송된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야. 일이 아니야. 그럼 병원에 온 다음에 정신이 획가닥해서 이쪽 세계로 이동했나 보죠. 그럼 중심지가 병원이어도 이상할 거 없지 않아요? 너 자신한테 말이 좀 심한 거 아니냐? 나 자신인데 뭐 어때요? 풀이 죽은 것처럼 힘이 빠져버린 유리지만 그래도 띠꺼운 건 변하지 않았다. 즉 이쪽 세계로 들어오는 순간의 기억이 만족하는 조건은 첫째, 이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의 기억. 둘째, 아마 그 종교단체에서 있었던 사건보다도 더더욱 잊고 싶었던 기억. 그리고 오빠가 관련되어 있는 기억. 맞죠? 응. 이 병원은 내 어린 시절 통학로에 있다. 버스 정류장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었으니까 병원 내부를 가로지르는 일이 많다. 그때 만났던 거 아니에요? 나랑. 빵긋 웃었다가 급격하게 빨개지는 유리의 얼굴. 아니, 어린 시절에 그 언니랑요. 그랬던 모양이지? 그럼 바로 해결되는 거죠? 기억은 상기시키는 게 가능하다. 우비가 분리되면서 자신의 과거에 겪었던 일을 거의 잊고 있었던 현아 씨도 파편을 모아가며 비오는 세계를 관찰한 결과 어느 정도의 기억을 떠올렸었다. 현아 씨에게서 사라진 이쪽 세계로 들어오는 순간의 기억. 거기에 내가 관련되어 있다면 내가 그걸 상기시키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그게 기억이 안 나.
뭐요? 매일 가다 통나오잖아. 오랜 세월이 지났고 하루하루 있었던 에피소드를 무슨 수로 기억해? 어린애 하나가 이쪽 세계로 오는 순간이잖아요. 충분히 기억할 만한 것 같은데? 짐작 가는 게 없다니까. 오빠는 진짜 씹새끼예요. 너무하네 진짜. 그거 오랜만이다. 유리는 내 손을 꼭 잡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당장은 대책이 없는 거네요. 욕먹고 오빠 많이 다치기도 했고. 그 정도는 아니라니까. 지금 원래 세계로 돌아가면 못 돌아오는 거죠? 응. 병원 쪽엔 그 눈깔이 쫓아올 거고. 시선을 피하면서 몸을 까딱거리는 유리. 태도가 묘한데. 뭐 됐어요. 당분간 여기 있게 해줄게요. 응? 그러니까 한동안 이 학교에 있으면서 천천히 생각해보라고요. 내가 불편한 건 좀 감수할 테니까. 고맙긴 한데 사람이 모처럼 이러는데 자꾸 뺄래요? 그 눈깔이 아무리 무서워도 그 언니한테는 손 못 댄다면서요. 시간 많네 뭐. 게다가 어차피 나랑 그 언니랑 같은 사람이잖아요. 캥기는 게 뭐가 있대? 얘가 기묘한 논리를 가져오네. 너 나 좋아하냐? 미쳤어. 유? 아이고 참네. 고맙긴 한데 바로 가야 해. 네? 여긴 잊혀진 기억이 오는 세계잖아. 그럼 내가 잊어버린 것도 여기 있겠지. 그 잊어버린 게 완전히 소멸하는 세계잖아요. 이제 와서 남아있을 리가. 사라지려면 손자국 찍힌 문이나 여기 있는 거울을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잖아? 아니면 너무 오래 지나 희미해지거나. 유리가 불안한 듯이 옷자락을 쥐었다. 그게 사라지기 전에 누군가가 잡아두고 있었다면? 내가 잊어버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인 크리처가 이쪽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었다면? 오빠, 비오는 세계에서 우비와 함께 있던 몇 번이고 오직 나만 습격해왔던 나와 똑같은 그림자. 유리야, 전에 그 교차로로 다시 안내해줄래? 생수 한 병 챙겨서. 유리는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뭔가 마음이 급해진다. 곧 1시간 다 돼가는데 그 사람은 나였던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이 될 수 없어. 아이쿠야. 자, 3. 이게 몇 가지 있지, 샵? 갈라져 버린 세계가 모두 겹쳐지는 교차점. 지난번과 똑같이 다시 한번 물이 뿌려졌다. 수면에 비치는 형상은 비가 내리는 산속. 완전히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다. 우비가 사라졌어도 거기엔 아직 누군가가 있으니까. 이번에야말로 마지막. 나는 비오는 세계로 넘어간다.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짐작이 가지 않지만 상황을 해결할 가능성은 오직 그것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제 속도 기준으로 1.5시간에서 2시간이에요? 유리는 내게서 멀찍이 떨어져서 뒤돌아 서 있었다. 유리야. 저기 유리야. 너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내 말을 쉽다니. 현아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소리를 지르는 유리. 얼굴이 새빨개져 있다는 걸 이 정도 거리에서도 알 수 있었다. 나는 수면 속으로 살짝 손을 넣어봤다가 귀여워. 반발 곱슬로 얼굴을 가리려 애쓰고 있는 유리의 길을 걸어갔다. 짧아서 무리일 텐데. 아니, 왜 와요? 나 지금... 야, 네? 부탁할 거 있다니까? 뭔데요? 근데 그 전에 응? 너
나한테 할 말 있지? 몸 조심하세요. 눈 피하지 말고 이쪽 봐. 땡기지 마요. 내 손을 쳐내고서 다시 간격을 벌리는 유리. 이를 악물고 있다. 지금부터 중요한 일 하러 간다면서요. 나 같은 거한테 신경 쓸 시간 있어요? 이제 와서 또 그럴래? 울기 직전이잖아. 이번에는 진짜로 감출된 모양인데 말은 못 속여. 쥐가 몇 살이나 어른이라고. 왜 그래? 이야기해봐. 응? 싫어요. 유리야. 위기 상황이잖아. 부탁할게. 그거 내가 그 언니의 일부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닌 거 알잖아. 유리가 얼굴을 들었다. 눈물이 가득 고인 눈동자가 날 보고 있었다. 그냥 너라는 애가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아까부터 왜 날 그렇게 붙잡고 싶어 하는지 듣고 싶어. 응? 오그라들어. 나도 오그라들어. 안 어울리냐? 유리는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찼다.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숨을 푹 내쉬고서 그제야 날 향했다. 똑바로 조금도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빠, 응. 나 오빠 좋아해요. 응. 티 많이 나. 오빠는 그 언니 좋아하죠? 나도. 너도 같은 사람이잖아. 아, 나 지금 수가 빵 터졌네 진짜. 너도 같은 사람이잖아. 정말 그럴까요? 응? 갑자기 왜 그래 또? 유리가 웃었다. 너무나 쓸쓸하게. 오빠는 내 정체가 뭐라고 생각해요? 아, 또 이상한 컨셉 잡지 마. 우비와 똑같은 해나 씨의 기억의 일부. 맞아요. 아니, 맞네. 그런데 그런데, 대체 무슨 기억? 응? 유리가 내게 한 걸음씩 다가왔다. 가까워질수록 보폭은 조금씩 줄어들었다. 우비는 그 언니의 과거예요. 현아 씨는 한때 그 애였던 거죠. 하지만 오빠, 그 언니는 결코 단 한순간도 나였던 적이 없어요. 무심코 반박하려다가 유리의 표정을 보고 몸이 굳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슬픔에 잠긴 눈동자가 아무런 희망도 없이 떨리고 있었다. 어린 모습으로 이쪽 세계로 들어와 그저 한참을 자랐을 뿐. 학교도 다니지 않았어. 교복을 입은 적도 없어. 단발이었던 적도, 곱슬이었던 적도 없어. 컬러 렌즈를 낀 적도 없어. 그런데 내가 대체 어느 시점에 그 언니란 말이에요. 오빠가 말했죠. 그 언니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 분리해낸 기억이라고. 너 지금 오빠, 난 현아의 상상 속 기억이야. 유리가 내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다. 어깨를 떨면서 흐느낀다. 찬란했을 당신을 빼면 단 한 번도 날 보지 않았어. 그동안은 나 자신이 누군지 몰랐으니까 들키지 않고 잘 피해 다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현아한테는 정말로 거울 속 내가 보이지 않는 거야. 대체 왜 그럴까? 현아에게 나는 그냥 상상이니까, 존재하지 않는 몽상이니까. 떠올릴 순 있어도 만날 순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 없는 기억이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현아는 왜 굳이 날 잘라내서 탈출을 테스트해보려고 했을까? 대체 왜 나였을까? 그야 제일 필요 없으니까. 잘라내도 상관없으니까! 유리가 날 올려다본다. 공허해진 버린 눈동자엔 그저 어둠뿐이었다.
오빠, 오빠가 아까 무슨 부탁하려고 했는지 알아? 같이 가자고 하려고 했지.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함께 나가자고. 그런데 현아의 기억 속에 내가 돌아갈 자리는 없어. 그러니까 유리의 얼굴이 점점 내게 다가왔다. 까치발을 들고 있는 것 같다. 오빠랑 나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만날 수 없어. 그래서 추억이라도 만들고 싶었던 건데. 하지만 안 되겠지? 진짜 나를 위해 다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 널 그냥 망상에 불과한 내가 붙잡아선 안 되는 거겠지? 까치발에 든 유리가 살짝, 아주 살짝 내 뺨에 입술을 댔다. 슬픔을 억누른 채 살짝 웃은 입술이 다시 떨리기 시작하고 잘 가, 오빠. 눈물 한 방울이 내 손에 닿았다. 현아랑 같이 탈출하면 제발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가끔씩은 날 떠올려주면 현아가 나 같은 애도 상상했었다고 기억해주면 난 유리의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듯하다. 난 유리의 이마에 살짝 입술을 댔다. 그런 점도 똑같네. 뭐? 그런데 얘가 이 반말이야? 갑자기 컨셉 이렇게 바꾼다고? 난 유리의 단발곱슬을 부풀하고 형컬어뜨렸다. 잠깐만! 이 분위기에서 어떻게 이래요? 그니까 나 지금 당황스러워서 대사 보자마자 대체 누가 애라는? 너 말고 누가 있냐? 어차피 상상인데 나이가 정해진 게 어디 있다고? 아니, 너 학생이야. 네? 필요 없는 기억도 아니고 어? 멱살을 붙잡으려는 유리의 몸을 꽉 껴안았다. 바둥거리다가 힘이 빠져 축 늘어지더니 은근슬쩍 팔을 들어 내 허리에 감아온 유리. 그냥 꼭 그렇게 안고서 말했다. 해나씨가 너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도 엿들었어? 어느 거 말하는 건데요? 좀 많이 엿들었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애만 내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탈출에 실패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자기도 못 나간다는 뜻이니까. 아니? 네? 그거 그냥 진심. 해나씨는 정말로 너만큼은 여기서 탈출시키고 싶어한 거야. 그 뒤에 자기는 사라져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지.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면 속이기까지 하면서 보호하지도 않았어. 유리가 바둥거리기 시작했다. 내가 놓아주자 턱을 짚었다가 바닥을 쿵쿵 밟았다가 난리를 친다. 해나씨도 혼란에 빠지면 저러려나?